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신망을 이렇게 이제 받으셨는데,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예, 뉴스탑10이 뽑은 1위가 나왔습니다. 짐 싸는 공중군의 윤석열 팀, 이 얘기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어제 저희가 속보로 알아봤던 그 검찰 인사 뚜껑을 열어보니 충격은 더 컸습니다. 정권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이 대검 간부들이 지방으로 줄줄이 좌천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그야말로 검찰의 대학살이다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 후폭풍이 꽤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신망을 받으셨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제게 한 나라의 형사 법 집행을 총괄하는 이런 큰 일과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부터 이 소식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살아남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윤석열 총장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온 여론 얘기를 좀 살펴볼게요. 언론에 나왔던 단어만 저희가 추려봤어요. 이돈 의원님. 네. 유배, 귀양, 고립, 윤석열 사단 대학살, 숙청이라는 단어까지 정치권에서 등장했는데, 하나하나 내막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기 전에 먼저 이 부분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논란이 일 걸 알면서도 법무부가 무리하게 인사를 밀어붙인 이유, 정말 그 밑바닥에 있는 속내는 뭐라고부터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 설마 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그 폭도 넓고 가혹한 정도도 너무 심하고,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그 현 정권과 관련한 조국 일가 비리 수사, 그다음에 유재수 감찰무마 수사, 울산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에 관련된 그 검찰 간부들이 전부 지금 그 화면에 잠깐 나온 대로 유배, 귀양, 고립 이런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첫째는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떤 검찰이 정권에 대한 도전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특히 이제 울산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관련해서 검찰의 칼날이 점점 청와대로 향해 오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일단 그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더 간명하게 살펴볼게요. 정태현 변호사님. 다음 화면 볼게요. 이게 사실 조직도로 보면 더 직관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검찰 조직도인데 윤석열 총장 밑에 S표시가 되어 있는 인물들이 이번에 32명에 포함된 좌천성 인사 대상자입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검찰에 꽤 오래 몸담으셨었는데 이런 인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이례적이고 우리 검찰 역사상 저런 인사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검찰청에 이제 총장이 있고 차장 검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검사장급인 부장들이 있습니다. 감찰본부장 같이 합쳐서 총 8명인데 그 중에서 감찰본부장, 그러니까 이분은 전직 판사죠. 이분을 빼놓고 전원이 다 교체가 됐습니다. 결국 윤석열 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전원이 교체된 그런 아주 이례적인 인사가 이번에 있었다고. 근데 원래 정태현 변호사 애초에는 뚜껑 열어보기 전에는 승진으로 좀 포장한 좌천성 인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거는 지방으로 정말 속된 말로 귀향을 보낸 건 아닌지 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승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대부분이 이제 고검 차장이나 아니면 저 지방의 검사장으로 가는데 고검 차장 같은 경우 보면은 실제로 우리는 지방검찰청 외에 고등검찰청이 있지만 고등검찰청이 하는 일은 실제로는 고소사건 무혐의 되면 잘 조사하는데 그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사 안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지금 저 검사장 같은 경우에 부산고검 차장으로 가는데 아마 상당히 그야말로 한간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보면 수원고검 차장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 법무연수원장도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그 훈련시키는 데이기 때문에 수사 안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저하고 이번 화면 보실게요. 이게 좀 더 시청자들에게 이해를 좀 도울 것 같은 화면이라서. 원리들 같죠? 네. 특히 한동훈 검사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연수원장, 이제 부산고검 실질적으로 수사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래도 배성범 연수원장은 조금 낫죠. 승진했으니까. 저 고검장급이거든요. 승진해서 약간 조금 난 건데, 저 이원석 검사장이나 박찬호 검사장이나 한동훈 검사장은 다 이제 지방으로 지금 뿔뿔이 흩어졌어요. 저 박찬호 부장과 제주지검장, 그래도 일선 지검장입니다. 좀 낫습니다. 그래도 일선, 제주도에서는 뭐 지검장이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 같은 경우는 고검의 차장은 진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고검의 차장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진짜 한직 중에 한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어요. 고검은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고검장은 그래도 고검장은 검사장보다 높고 그리고 차기 총장을 바라보는 자리고 그래도 기관의 자리가 좀 나은데 고검 차장 그야말로 진짜 할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직 중에 한직으로 좀 간 거고. 근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제 생각보다도 예상보다 인상폭이 크거든요.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대검에 있는 참모들 싸그리 날린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어제 주목했던 인사 중에 하나는 뭐 언론은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주목했던 건 소위 우리 예전에 이제 저 중앙지검장 윤석열 중앙지검장 총장 가자 대윤 소윤할 때 그 소윤이라고 불렸던 저 윤대진 수원지검장 있잖아요. 예. 윤대진 수원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노는 굉장히 한직입니다. 왜냐? 저희 때 연수원에 1000명 있었거든요. 예. 그때도 검사장들이 연수원 부원장 오는 걸 한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저희 때 부원장은 나중에 대법관 되긴 했는데 근데 그때는 그 연수생이 1000명이나 있고 그 검찰 교수들이 17명이나 있으니까 그래도 밑에 부장검사 17명 거느린 검사장이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사법연수원 거의 없어졌잖아요. 뭐 제가 알기로 1명인가 2명 있다는 거죠. 연수생 이제는. 그럼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한직 중에 한직으로 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냐. 이 얘기는 뭐 청와대 시각에서 단순히 지금 뭐 있는 뭐 수사에 대한 어떤 뭐 문책이나 지금 뭐 유죄수건, 울산 저 시장 선거 하명 수사권 이 부분에 대한 브레이크를 더 넘어서 앞으로도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는 저는 사인을 보여요. 윤석열 사단을 완전히 그냥 괴멸을 시킨 거거든요, 이건. 예.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죠. 어제 법무부에서 보도자료 냈거든요. 거기 보도자료 뭐라고 그랬냐면 인사 이유, 아무 좋은 얘기 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 뭐라고 했냐면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 그다음에 형사 공판 등 민생 업무에 충실했던 검사를 우려하겠다. 그 민생과 관련된 그 형사부 공판부지 그다음에 저 특수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특정 인맥에 의한 인사 배제했다. 이거 윤석열 사단 친다는 얘기입니다. 네. 거기 윤석열 사단 친다는 게 아마 목적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인사를 할 수도 있고 한 인맥을 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의문인 거는 지금 어제 대검에서 날라갔던 그 7명의 검사장 있잖아요. 다 언제 갈게요? 지난 7월에 갔어요. 지난 7월에 서울중앙지검장에도 윤석열 지검장의 기수를 확 뛰어서 총장 되고 한동훈 검사장의 기수를 확 뛰어서 검사장 되면서 첫 보직으로 반부패부장 가고 대검 참모들이 전부 다 윤석열 다 깔았을 때 그때도 다들 헉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가 있었지? 그때 그렇게 했어요. 누가 했죠? 그 인사도 현 정권이 한 현 거다. 청와대에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 지나가지고 그 인사는 뭐 특정 인맥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날립니다. 그때하고 지금 다른 게 뭐죠? 알겠습니다. 그때 저들을 발탁해서 대검의 검사들 쫙 깐 것하고 지금 다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질 때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 뭐가 있을까요?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때는 이들의 적폐 수사를 진짜 잘했습니다. 예. 적폐 수사의 공으로 저는 그 자리에 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적폐 수사 끝나고 나니까 알겠습니다. 현 청와대에 칼을 들이댄다? 그 차이 아니에요? 김태현 변호사님 오늘 하신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한 번에 한 숟가락씩 천천히 좀 뜨고 시간 많아요.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김주옥 교수님, 아까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이 적폐 수사 얘기를 하셨는데 한동훈 부장검사가 이제 13일자로 이제 전보가 날 텐데 뭐 나를 포함한 동료 검사들은 모두 후회 없이 이랬다. 인사가 났으면 따를 뿐 더 이상 들을 말씀이 없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토사구팽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과거에 전 정권 수사 때 한동훈 부장검사가 꽤 선봉에 섰었단 말이죠. 예, 뭐 한동훈 부장 같은 경우는 아마 검찰에서 가장 날이 잘 서 있는 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적으로 말씀하셨듯이 권력 적폐 다 청산을 하는데 앞장섰고 사법 적폐 청산을 앞장섰는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적폐 청산의 개국 공신이 난신적자가 되고 보니까 그 대통령 측근이 6월 입성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 게 이번 인사의 모습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역 안배와 기술을 안배했다. 가장 형평성 있는 군용 인사를 했다. 그리고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민주당이에요. 통상적 인사니까 문제가 없다. 그런데 나머지 정당들은 다 이 인사가 보복 인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또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했다. 그 사죄해라. 검찰이 명백하게 항명을 했으니까 조사 엄정한 조치를 해다. 전 제가 볼 때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소위 적어도 이 정부는 저도 오만했거나 아주 다급했던 인사였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 대통령 고유의 인사 권한이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말아라. 이게 상당히 오만한 거죠. 예. 만약에 이 인사가 이 수사와 관련돼서 진행될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다급한 어떤 초조함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어떤 형태로 얘기했던 이 정부가 지금 이번에 진행한 검찰 인사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야당이 용인할 수 있을까? 저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윤석열 총장이 오른팔로 불렸던 대표적인 이번에 인사 대상 한동훈 부장검사 얘기를 좀 해봤어요. 자, 결국 오늘 야권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조금 전에 고발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망나니 정권입니다. 자신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이 모든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을 검찰 업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당장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형사 고발하겠다.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다는 게 청와대와 법무부의 공식 입장인데 저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 추미애 장관 고발하겠다. 이게 현실성이 좀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참 이게 공교롭게 된 게 원래 이제 이 인사 있기 전부터 인사를 함부로 했을 땐 이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인사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적으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왜 나온 거냐면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 통역으로 보냈다가 직권남용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받고 법정 구속됐잖아요. 그 케이스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인사가 있고 오늘 오전 10시에 대법원에서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나왔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물론 지금 서지현 검사 측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파기환송식 해봐야 되니까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를 임의로 통영으로 보낸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일단 직권남용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굳어지면 그러면 이 추미애 장관의 인사가 정치적으로 아무리 부당하고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사건을 어제 오후하고 이제 오늘 오전에 착착착 어떻게 이제 까방에 내자 뱉더는 것처럼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저 부분에 대해서 검찰을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 파기환송심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직권남용으로 처벌 못하죠. 일단 대법원에서 무죄다라고 제동을 걸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그렇죠. 법적인 문제가 있고. 어제까지라면은 또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뀌었죠, 오늘은. 정태현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 때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는 게 저희가 어제 저녁 상황을 사퍼로 한번 재구성을 해봤어요. 제가 대검찰청을 출입하는 기자에게 전해 듣기로는 윤석열 총장은 인사안을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근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서초동에서 일부 간부들과 이렇게 고기를 포함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7시 30분에 한동훈 부장검사 부산고검차장으로 한다. 이런 소식을 나중에 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태현 변호사님. 이거잖아요. 어제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듣는 부분을 법무부가 생략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검사 인사에서 검찰청의 의견을 듣도록 했는지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검사는 평생 검사를 해서 이제 총장이 된 양반들 아닙니까?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검찰을 구성원들의 세부적인 데서 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람은 이런 역량이 뛰어나니까 이런 부서에 배치하면 좋겠다. 또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걸 같이 의논해서 국가를 위해서 적절한 인사를 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총장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총장이 저녁에 저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가입니다. 지금 추 장관은 총장 뭐 오라고 그랬는데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안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위가 어찌 됐든지 간에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사실 어제 일과 시간 끝나고 인사 난 것도 정태현 변호사님 그런 것도 처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해방 이후에 아마 처음 보는 걸로 보입니다. 해방 이후에요. 참 여러 가지 이례적인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윤석열 총장 문책성이다.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다 잘라놨기 때문에 자, 온갖 추측들 윤석열 총장이 곧바로 사표를 던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수요일에 대학살이라고 불릴 만큼 충격적인 인사에 서초동 분위기도 꽤 무겁는데요. 앞으로 윤석열 총장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 네, 그러시죠. 그런데 총장님, 조국 사태 이후에 여권 일각과 이른바 조빠라는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석열 동반 퇴진을 주장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저들의 주장처럼 조국 사태를 책임지는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실 겁니까? 저는 뭐 저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바로 사표를 던질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화면을 보니까 어제 늦게까지 술도 마시지 않고 비교적 자리를 일찍 파했다고 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줄 사표가 없는 거 보니까 윤석열 총장은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할 일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가 났을 때 비분 관계에서 술 마시고 다음날 사표 내고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아주 세련된 그 처신은 아니죠. 예. 윤석열 검찰은 다행히 뭐 그렇게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서초동에는 고깃집에서 고기 구워 먹고 김치찌개 먹은 다음에 커피 한 잔 마시고 담담하게 얘기하고 헤어졌다고 하는데 윤 총장은 아마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모두 해야 할 일을 했다. 수사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다음에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부장도 뭐 후회 없이 일했다. 그다음에 인사가 났으니까 따를 뿐이다.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윤 총장은 물론이고 다른 검찰 대검 간부들도 사표 내거나 이런 행동 없이 또는 정부의 청와대와 법무부의 인사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이런 거 없이 각자 인사가 정해진 대로 따라가서 아마 열심히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일반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굉장히 정돈된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뭐 사태는 없다. 오늘도 정상 출근한 윤석열 총장이긴 한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직접 진두지휘한다는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 필요성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하고 대검부의 공공수사부장이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은 정확한 사안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또 이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총장이 챙기는 거기 때문에 총장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검사장들 통하지 않고라도. 그래서 지금 이번 인사가 있었지만은 윤석열 총장이 하기에 따라서는 그 충격이 상당히 완화될 수도 있다. 그런 기대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법조계의 조언까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쏟아지고 있어서 그런데 오늘 좀 의미 있는 제가 속보 하나를 접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검찰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했어요. 갈 길 가겠다 윤석열 총장.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박지원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나요? 검사는 검사다. 그러니까 친정부 검사든 반정부 검사든 검사는 기본적으로서의 수사의 의지와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수사에 나중에 들어오면 이제 실질적으로 만약에 수사팀이 다 교체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사는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게 있는데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건 모를까 해오던 게 있고 지금 만약에 수사팀이 교체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수사팀 가기 전에 다 남겨놓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고 우리는 여기 혐의 보고 있고 앞으로 뭐 하면 될 것 같고 딱 메모를 남깁니다. 그거 보고 덮기는 되게 부담되거든요. 아예 시작을 안 하면 모를까 지금 바로 거의 다 되고 지금 10까지 가면 혐의 입증인데 한 8, 9까지 왔는데. 잠시만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성향이 다른 검사가 예를 들어 정치성이 다른 정치성이 다른 검사가 인수인계를 받았더라도 1, 2, 3, 4, 5, 6, 7까지 된 사건을 덮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말이죠. 왜냐면은 아예 시작을 안 하면 모를까. 야 이거 한 발만 더 가면 영장 치고 기소인데 다 지금 다른 검사들은 바보입니까? 실무 가지고 다 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덮어요? 다만 수사는 원칙도 진행을 하되 강도와 속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특히 이제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단 검사장 바뀌고 대검 간부 바뀌었기 때문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검사장 가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속도는 조금 조절될 수밖에 없을 거고 강도도
예를 들어서 차로 비교해서 저 제한 속도 100이면 100 풀로 달리던 게 조그만 90, 80 좀 천천히 달릴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식하게 안에 덮어 하기는 굉장히 이제 부담되는 상황이 있거든. 왜? 속도를 줄여도 목적지는 가니까요. 왜? 총장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총장이 지금 뭐 윤 총장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일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뭐냐면 나한테 직보해 이거거든요. 원래 검사장 중앙지검장 거치고 총장 와야 되는데 야 중앙지검장 카트 중간에 대검 공판 공공형사무소 카트 나한테 직보해 수사팀 이렇게 할 수 있는 카드도 좀 윤 총장이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가 진행은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할 일을 해달라. 비교적 담담한 윤석열 총장의 입장까지 만나봤는데 그래서 오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일부 단체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